자, 대북 특사가 내일 간답니다. 특사가 가는 거는 형식이고 지금 물밑에서 벌써 특사단이 합의해 올 내용을 어느 정도는 정해놨다 이렇게 봅니다. 자, 청와대는 지금 픽스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일보는 특종으로 18일부터 20일 사이에 2박 3일로 정상회담을 하자고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특사단의 방북 결과 북미 비핵화 협상 돌파구가 마련되면 남북 정상회담이 9월 중에 또 열리면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남북 기본 협정 체결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뭐 만날 때마다 맨날 USB를 주니 뭘 하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북 기본 협정이라는 걸 북한과 왜 맺습니까? 모든 협정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조폭인데 조폭과 지금부터 니하고 내하고 신사협정을 맺어서 네가 앞으로 술 먹고 우리 가게 와서 뒤집어 엎고 돈 뜯어가는 거 그만해라 하면 조폭이 맨정신에서 그래 그러지요 했다가 한 잔만 들어가면 또 와서 막 때려 부수고 소주병을 깨고 돈 뜯어갑니다. 자, 그러면 조폭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술과 마약을 끊겠다라고 명확하게 조폭이 끊은 것을 한 두어 달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아, 저 사람 진짜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절이던 교회도 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구나 판단했을 때 조폭한테 그래 열심히 사는데 생활 자금이라도 좀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 그 조폭이 말로만 낮에 맨날 맨정신이 있을 때는 아이고 형님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행패 부리지 않을게요.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면 그래 내 앞으로 너한테 한 달에 한 돈 100만 원씩 줄게 용돈으로 이렇게 서류를 적어줬다가 나중에 밤만 되면 와서 술 먹고 뽕 맞고 와서 그러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기본 협정을 맺겠다라는 이 정권이 정상이냐라고 봤을 때 이 정권도 뽕이나 술에 좀 취해서 비슷하니까 저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정권의 그런 뽕은 무슨 뽕이냐? 주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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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사상뽕 이런 게 들은 거 아니면 왜 저러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서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문재인은 연말까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하겠다고 저렇게 날을 정해놓고 서두르냐. 아니 누가 서둘러야 돼요? 김정은이가 서둘고 우리는 만만디로 가야죠. 중국 놈처럼. 근데 왜 우리가 서둘러요? 이게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왜 이러는가에 대해서 이유가 나왔을 때 나중에 감당이 안 될까 봐 내가 존칭을 안 붙이는 겁니다. 나는요, 이 대북 문제만 정상적으로 행동하면 존칭 붙여요. 왜? 아무리 미운 대통령이라도 일단 국민이 뽑았으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최악의 상황이 올 때까지는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북 문제에서 이것은 제 상식으로 너무나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을 저지르고 국민 다수가 의아해하면서도 대통령이나 정부나 되면서 설마 국가를 북한에 넘기겠냐 그렇게는 생각 안 한다 믿어보자. 지금 전부 이상하다면서도 설마 그러겠냐 하면서 다 있지 않습니까? 자, 설마 그럽니까 할 때 진짜 그래 될까 봐 제가 욕을 먹더라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대문에 이 디자인 센터에 DDP입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프레스 센터를 한다고 18, 20일을 비워놓고 그 근처에 있는 호텔들도 비워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에는 기자들이 외신 기자들이 못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에 동대문 DDP의 프레스 센터를 차리고
그리고 이제 북에서 이렇게 보내는 내용을 거기서 받아서 전 세계로 송국해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일 지금 특사단이 북한으로 가는데 그 특사단이 가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내용도 잡겠지만은 북한의 김정은이 어떻게 지금 다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오는 척하게 만들어줘서 김정은을 위해서 대충 성이라도 조금만 보이면 뭘 해줄게 하는 이야기를 내일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제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 말리면 당신은 아마 수습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몰려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왜? 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두 약속이나 무의미한 바람잡이 조치를 좀 해두면 그 조건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9월 달에 그때 끝나면 그 직후에 곧바로 미국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해주고 그 다음 날 한국, 중국까지 가서 사자가 모여서 남북 미중이 사자 종전선언을 하게 해야겠다라는 이야기가 들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은 김정은과 3차 정상회담 담판을 통해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선순환을 이루어내겠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9월 말에 뉴욕에서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트럼프, 김정은, 시진핑, 문재인 사자 간의 6.25 종전선언을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정상회담 마지막 날 합의를 남북 기본 협정 형태로 정리해서 공동선언으로 발표하고 이 기본 협정으로 정리해서 공동선언으로 발표하는 부분은 틀림없이 또 국회 비준을 해달라. 왜? 외국과 국가 대 국가로 협정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협상하는 게 지금 하는 모양새가 외국이라고 생각하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 비준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같은 민족이고 장기적으로 같은 국가라고 생각을 하면 국회 비준을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문 정권은 주사파들은 민족은 하나다라면서도 국회 비준에 집착하는 모습은 그건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모순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대선 때도 과거 남북 합의 내용과 정신이 포함된 남북 기본 협정을 만들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고 대선 공약입니다. 국제법적 효력까지도 확보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과 관련해 북한의 경제 정책을 반영을 해서 남북 경제 협력의 새로운 틀로 발전시킨다라면서 통일 경제 특구,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 이거는 북한 겁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 구상, 재원 조달 등을 한국이 다리를 놔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문재인이 북한에 가서 지금 종전선언 평화협정까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 협정서를 만들고 그걸 국회 비준을 하고 국제적인 조약으로 인정을 받겠다라는 거고, 국제법상에. 더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철도, 도로, 가스, 개성공단 같은 부분들을 다 살리는 내용을 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김정은과 합의를 해 오겠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비핵화에 앞서서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부분은 안 된다. 그래서 개성공단에 물자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또 석탄을 북한에서 밀수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 측은 북한에 대한 전면적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문재인이 어떻게 얻어오겠다는 것이냐. 답이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하겠다느냐. 아니,
한국이 가서 북한에 해야 될 말은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남북 간의 기본 협정을 맺어주고, 이 협정 내용은요, 비핵화 언제까지 해라는 내용이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내 손에 장을 찢겠습니다. 비핵화를 올 연말까지 완성한다? 내년 말까지 완성한다? 그래서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핵 사찰을 받고 폐기에 착수한다. 그래서 1년 안에 비핵화를 착수한다든가 이런 말들이 들어있을 리 만무한데 문 정권은 지금 북한에 퍼다주고 남북 관계에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 부분을 국회 비준까지 시켜서 국제법 형태로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런 사람한테 제가 존칭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대해서 저는 국민 투표를 붙이기 바라요. 문재인은 북한에 이번에 가서 뭘 맺어오면 그걸 가지고 국민 투표를 붙여라는 겁니다. 우매한 국민들이 찬성을 해서 나라가 망하는 길을 찬성해주면 그래도 그래 다 같이 선택했던 일이니 같이 망해도 억울한 사람은 다 나가든지 그건 감수라도 하지요. 이런 식으로 41% 집권해서 지금 지지율도 간당간당한 사람이 이따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가는 특사단은 김정은으로부터 핵시설 신고 등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한 구두 약속을 받아내겠다. 하니 3월 달에 갔을 때 비핵화는 선대의 유운이다. 한반도 비핵화 하겠다는 구두 조치를 안 받아내서요. 정의용 당신은 자꾸 이렇게 사기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지요. 내가 국제적인 인물이 된 것 같지요. 자, 북한에 왔다 갔다 할 때 정말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지요. 이것도 또 몇 년 지나 보세요. 당신은 사기판에 사기 장기판에 말 역할을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비핵화 초기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3자 또는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하자는 한국의 중재안이 최근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의 중재안이 미국이 수용하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그동안의 종전선언보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먼저라고 이야기해왔던 미국의 입장이 후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초기 조치를 하겠다고 실행도 아니고 구두로 약속할 경우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준다.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네? 내 생전에 살다가 이거 미국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후퇴해서 비핵화 조치를 할 경우에 종전선언을 해주겠다 하다가 초기 비핵화 조치를 초기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형태로 얼마든지 말장난을 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은이가 그래 핵리스트를 제출할게 나누었어. 그래가 1차만 제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전에 이거 이야기했죠. 미국이 빠진 게 많아. 이 사기다 하면 그거 1차야. 6개월 뒤에 2차 낼게. 우리가 10차까지 낼라 그래. 핵리스트. 하도 전국에 많아가지고 뭐 우라늄 농축, 고농축 우라늄 농축 시설 같은 경우에는 드럼통 한 개밖에 안 되는데 내가 옛날에 기억이 있을 때 어디라고 지도에 표시해 놨는데 이제는 그 어디에 있는지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찾아가지고 다 그때 기억이 날 때마다 적어서 보낼게. 오늘 간 거는 1차니까 빠진 거 있니 없니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성의를 봐줘.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거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어디서 듣는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비핵화 리스트를 단계별로 쪼개겠다라는 이야기를 한국 정부와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예 제출하면서부터 이거는 1차야. 자, 그러면
11월 6일 선거가 급한 트럼프가 김정은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를 뉴욕에서 한번 하면 또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 1차 리스트를 가지고 또 보낸대. 얘가 이제는 내기 시작했으니까 정기적으로 보내겠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온 것 같고 기다 아니다 하지 말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이번에 온 거하고나 맞나 한번 보고 또 다음 거를 기다리자. 이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3차쯤 보냈을 때 ICBM도 하나 날리고 한 6차쯤 보냈을 때 핵도 하나쯤은 보낼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잘게 살라미로 쪼개는 부분에 이 요리 과정을 미국한테 이야기하고 1차 껍데기를 하나 보내면 트럼프는 아이고 됐다. 문재인 또 고생했네. 자, 개성공단도 열고 연락사무소도 열고 해. 이걸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기가 차지 않습니까? 지금 대북 특사단이 평양에 들고 가는 것도 이 중재안이라는데요. 김정은의 비핵화 초기 조치 구두 약속, 정상회담 개최, 남북 18일 20일 사이에 3자 또는 4자 간의 종전선언, 그리고 그건 9월 말에 유엔에서,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미북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 초기 조치 이행. 그러니까 북한은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핵 리스트를 뒤에 내겠다. 이걸 문재인이 지금 중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지지합니까? 반대합니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솔직히 제 방송 구독 다 끊고요. 보지 마세요. 나도 그런 사람들을 저하고 같이 이 방송을 이렇게 해 나가고 보는 것조차도 기분이 나쁩니다. 정말로 불쾌한 일이에요. 이런 사기를 보고도 분노를 할 줄은 모릅니다. 옛날에 유시민이 항소 이유서에 무슨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노하지 않고 참는 것은 이건 비겁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명문이다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 북한에 대해서 문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이 우스운 사기극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것이 국민된 자격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심을 합니다. 솔직히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저질입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이란 말을 제일 싫어하고요. 국민의 집단적인 힘 이런 말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솔직히 너무나 비겁하고 너무나 저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런 사기를 북한하고 같이 한국의 운명을 걸고 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침묵하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자, 뜯으니까 1인 방송 유튜버 너 벨거냐? 앞으로 방송법으로 입을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이 나오는 거죠. 자, 적어도 미국이 원하는 조치는 실질적인 비핵화 행동인데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과 핵무기 현황, 핵 프로그램 신고 이것이 미국이 원한 초기 조치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폼페이오가 갔을 때 한번 따돌리면서 종전선언 전에는 북한이 움직이지 않겠다. 우리는 풍계리의 핵실험장 폐기, 유해 송환 이것만으로 할 것 다 했다. 이제 그것도 안 넣어요. 그 뭡니까? 미사일 무슨 이 발사 실험장 폐쇄 부분은 저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지 그건 적어도 언급을 잘 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없어요. 슬쩍 빠져버렸어요. 트럼프가 6월 12일 미북 회담을 한 날 지금 북한이 미사일 관련해서 폐쇄하겠다고 떠들었는데 미국도 말을 안 하고 북한도 말을 안 합니다. 웃기는 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너무 우스운 소리니까. 자, 어제 문재인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거라며 북한의 특사단을 파견한 것도 거기에 있다 하면서 평양 정상회담 개최 일정도 김정은의 비핵화 관련 결심과 연동돼 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김정은의 결심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 정가 30번도 더 되는 놈의 결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운명을 팝니까? 진짜 기가 찬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앞에 건 중앙일보고 지금 동아일보도 2차 미북 회담을 조기 성사시킨다. 이건 뭔가 하면 종전선언이 100% 이제 거기서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특사단은 이번 방북에서 10월 종전선언 구상을 김정은에게 전달하고 김정은이 신뢰 조치를 이렇게 협의해서 미국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신뢰 조치가 초기 비핵화에 대한 구두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정권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라고 말한 것도 이 정권의 주장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이랬다가는 이걸로 중간선거 다 배려버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북한의 이 구두 약속으로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한 구두 약속으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종전선언을 10월 달 초에 미국에서 하게 된다면 트럼프는 100% 중간선거를 패배하게 될 거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미국의 무슨 전문가라거나 이런 사람이 이런저런 소리를 하고 있지요. 트럼프가 딱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트럼프는 아마 한 달 내내 이 문제에 시달리다가 11월 6일 그야말로 선거 패배로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위태롭게 될 거라고 저는 경고를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서 비핵화를 해보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꼼수에 최근에 계속 경고를 보내고 그 다음에 2차 미북 회담과 종전선언 발표를 남북 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좋아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관계자들은 대통령부터 비서실장까지 페이스북을 좋아해요. 이것도 웃기는 짓거리죠. 자, 임종석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특사단이 다시 평양 간다.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을 안고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냉엄한 외교 현실에서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동의 없이 시대사적 전환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지난 1년여는 결국 내일을 바꾸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간절한 목표와 준비된 능력임을 새삼 깨우치는 시간이었다. 즉 미국이 우려하거나 지랄하거나 관계없이 미북 대화를 갖다가 중재하는 꼼수를 김정은이 하고 만들어서 던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이 짓든가 말든가 우리 길을 가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명백히 잘못된 맹제는 간절한 목표와 준비된 능력만 있으면 김정은이가 바뀝니까? 한국에? 그는 간절한 목표와 준비된 능력이 김정은을 위한 거였을 때만 김정은이가 바뀌지요.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간절한 목표와 준비된 능력은 대한민국을 위한 거냐 김정은을 위한 거냐라고 먼저 밝혀보길 바랍니다. 시진핑도 캥겨서 지금 북한을 안 간대요. 왕운이라고 정치국 상무위원을 대신 보낸다. 그래서 트럼프가 거세게 중국을 비난하고 중국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니까 시진핑도 안 가고 대리 방북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한국 사람이 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푸아그라 만드는 거위는 이렇게 거위가 운동을 못하도록 딱 이렇게 매놓고 막판에 계속 고단백질이나 이런 걸 먹인대요. 그러면 거위가 간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푸아그라라고 해가지고 맛있다고 먹지 않습니까? 맛이 있죠. 참 잔인한 부분인데요. 한국 사람의 이 간도, 한국의 좌파들 간도 매우 크다.
저는 그래 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붙들어 매어서 자진해서 간을 키우고 있습니다.